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우병우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쿨하네요. 어떻게 자연사? 비참하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법적인 처벌 말고? 법적인 처벌로? 뭐 법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어떤 형태든. 네. 용 기자.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거기 갈로까지 넣었네. 네. 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또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경남기업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제 근데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뇌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 자기와의 연관성, 검찰과 이완구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이거는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다. 작업이다. 그걸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이완구 총리가 마치 자기 사업인 양, 자기 작품인 양 얘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완구 총리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네, 우리 정상적으로 했다. 이제 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제 자 이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요 일단 현 정권 실세 중에서 누가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완종의 진실 앤드 양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아,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날카롭네. 네. 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한 이제 49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나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그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영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대 경우회라고 왜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저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회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영 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춘 실장이나 좀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자금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 MB 쪽하고. 이 성완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여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끊기 전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검토는 했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죽음의 직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 전쟁을 발표할 때 그 네 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원 비리, 방산 비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그건 비자금으로 했고,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문서 유출. 네 가지. 거기서 이제 MB 자원외교는 이미 경남 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그 저거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그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 기업을 표적 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든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든지 뭐 그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 투표할 때 그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표가. 근데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아 그거는 뭐 이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완종 씨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 여러 죽였다.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그런 뭐 얘기를 공무원 했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충청 지역의 대표 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아니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 기업 아니면은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원외교 문제가 너무나 그 이제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예.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 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예.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예.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 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 매우 위험하고 그 SK 같은 데 치면 또 재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해외 자원 외교의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네.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표를 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식물 거잖아요. 상태가 됐죠. 예.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단에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다 전 엮어놓은 정권들을 갖다가 다 엮어놓는 정치권들을 거죠. 치는 게 예.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그렇죠.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그렇죠.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이제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 사고가 났어요. 여하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예, 성완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예.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은 김규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제가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에 허태열, 예.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못합니다. 거라는 건 다 예.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 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은 이게 찬밥 자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렇죠. 그 내부 문제를 이제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일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접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실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네, 쳤어요.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었나, 누가 했나, 누가 설정했나 이걸 보면 딱 누구 책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부의 핵심 실세 사이의 권력 교체, 권력 이동, 재정비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자기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누가 실세로 등장하고 어떤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유시민 거사의 신기를 또 근데 그 실제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범죄 혐의나 어떤 그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실은 그건 평소에 어떤 정보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사 자료를 어떤 다 가지고 해서 있다가 창고가 있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일단 어느 정도 내사를 해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시국에 필요한 사건을 뽑아다가 끄집어내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획통이라고 흔히 그렇죠. 출세할 때 보면 승진할 때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필요로 하는 사건이 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사건화시켜서 전국의 방향선에 도움을 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인 그 거거든요. 야구에서도 그 타임을 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적시타를 칠 수 있는 선수. 언제든 내보내면 적시타를 치는 선수. 이런 선수라야 감독이 중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뭐 원래 이걸 지휘하는 데가 대검 중수부예요. 예. 근데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도 대검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는 우병우 씨가 대검 중수부 역할을 상당 부분 청와대 비서실에서 예. 그동안에 해왔죠. 우병우 씨가 지금 이 전문가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조만간 이 중흥건설, 이 순천의 중흥건설과 비슷한 유형의 어떤 기업 비자금 수사가 더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인데 갑자기 언론에 릴리스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모두가 도둑놈이다. 예, 민나 도로부데스. 이제 모두가 다 딱 도둑놈이다. 도찐개찐이다. 네, 도찐개찐이다. 우병우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쿨하네요. 어떻게 자연사? 비참하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법적인 처벌 말고 법적인 처벌로 뭐 법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어떤 형태든. 네. 아, 용 기자.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아, 거기 갈로까지 넣었네. 네. 지금 이제 우병우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던 검찰이 우병우를 놓침으로 인해서 우병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병우를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검찰의 어떤 내부 수장으로 핵심 코어로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모든 잘못됐던 관행들이나 그 과오들을 우병우와 김기춘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선택에서 결국은 우병우의 손을 쥐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도마뱀 꼬리를 자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마뱀 자체가 죽든 살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병우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금도 장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검사장급 또는 판사라든지 우병우 동기와 우병우와 김기춘이 심어놨던 사람들은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와 탄핵 이후의 법리적인 논쟁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이걸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죠. 이거를 끝까지 막고 덮고, 왜냐하면 우병우와 관련돼서는 연관자 어떤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똥을 덜어내려다가 결국은 똥에 깔려 죽는 거야, 같이. 이제 우리 사법조직은 이번 정권을 통해서 현재 있는 우리의 그 검찰 사법 조직들은 완전히 조직 자체에 종말을 고했다. 니들은 한 명도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이 너무 커서 배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렇죠. 내지는 좀 할 얘기는 아닌데 또는 뭐 검찰 조직이 마지막 기회였던 검찰 조직의 암세포와 같은 우병을 도려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한 그렇죠. 상황이 됐다. 이제는 엔딩으로 간다. 쉽게 말해 용 기자는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찌라시님은 이제 검찰 니들은 다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 현재의 이 문제가 심한 권력의 신여인 검찰 조직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우병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과 니들이 우병우를 끌어안았으니 같이 다 뒤지게 생겼다. 그럼 남배우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뭐 별 다른 입장이 있겠습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몰랐죠. 네. 아니 이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능숙한 진행. 죽어야 됩니다. 이 자들은. 네.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그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대 경우회라고 예,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적으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회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영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이제 경남기업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제 근데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뇌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 자기와의 연관성, 검찰과 이완구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이거는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다. 작업이다. 그걸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이완구 총리가 마치 자기 사업인 양, 자기 작품인 양 얘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완구 총리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네, 정상적인 수사를 우리 정상적으로 했다. 네. 이게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제 자 이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요 일단 현 정권 실세 중에서 누가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완종의 진실 앤드 양심 리스트, 앙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나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우병우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쿨하네요. 어떻게 자연사? 비참하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법적인 처벌 말고? 법적인 처벌로? 뭐 법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어떤 형태든. 네. 용기자.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거기 갈로까지 넣었네. 네. 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또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아,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날카롭네. 예. 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한 뭐 이제 49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